한 지방에서 불과 몇 달 전 신을 받은 한 어린 소년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천안, 충청도의 평범한 동네, 그 안쪽 외딴 마을. 그곳에 살고 있는 한 12살 소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애기무당이라고 부른다. 아직 교복도 입지 않은 이 어린 점쟁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로 인해 신을 모시게 되었고, 그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예약자가 몰려드는 무속인이 되었다. 그 소년에게 점을 보려면 지금 줄을 서도 3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단순한 신기루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의 계시가 작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잘 맞추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사업하던 중년 남성은 이 소년이 말한 다음 주에 사방이 막힌다 는 말에 따라 사업 계약을 연기했고, 실제로 예정된 계약 당일 사무실이 갑자기 화재 점검으로 폐쇄되었다. 정치계에 연을 둔 한 인물은 이름에 세부치 글자가 있는 사람이 다음 지도자 자리에 앉는다는 말에 후보를 재조정했고, 그 결정이 예측 적중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최근 이 애기무당이 내놓은 한마디가 다시 한번 전국을 흔들고 있다. 소년은 점사를 보던 중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왜 다시 높은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몰려가요. 서명 같은 게 보여요. 도장도 찍히고 뭔가 공적인 종이가 펄럭이는 장면도 떠올라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단번에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물러난,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인물.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시청자라면 누구나 아마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미래의 전조인지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환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속계에서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가장 강력한 예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본 그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장이 찍히는 장면, 종이가 펄럭이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가는 모습. 마치 한번 무대에서 퇴장했던 이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오는 듯한 장면이다. 과연 이것이 국운 변화의 신호탄일까? 이 애기무당은 예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입을 뗄듯 말듯 망설이다가도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흔들리며 말을 뱉는다고 한다. 그 순간이 바로 내림받은 말이 나오는 시간이라 믿는다. 그가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말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무속 예언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생생했다. 다음은 소년이 어느 날 혼잣말처럼 꺼낸 예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보여. 무대 같은 데서 누가 서 있는 장면이요. 사람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끌어내요. 옷깃을 잡아당기면서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버텨요. 근데 결국 서명을 하게 돼요. 도장 찍고 서류가 공중에 떠다녀요. 그게 몇 장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여요. 지도 같기도 하고 깃발 같기도 한데 그 위에 무슨 문장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못 읽겠어요. 위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붉은 바람이요. 사람들이 손에 무슨 끈 같은 걸 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은 한 가닥인데 그게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근데 한쪽은 맑고 한쪽은 어두워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져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빠지기도 해요. 한 사람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에 얼룩이 점점 퍼져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손이 타들어가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말해요.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대려 한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빛이 있는데 처음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뜨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요. 눈을 뜬 사람만 빛을 따라가고 눈을 감은 사람은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가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요. 자꾸 보여요. 깨면 잊히는데 다시 자면 또 보여요. 같은 꿈이 반복돼요. 이에서 자꾸 깨우려고 해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해요.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2025년이 대한민국 국운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속계에서 말하는 신의 계시는 언제나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려온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애기무당의 말은 어쩌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흐름의 정중앙에는 누군가 다시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른다. 과연 이 아이가 본 환상은 한반도의 위기인가, 아니면 구원의 징조일까? 2025년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언급해온 시간이다. 고대 예지서에도 중세 점성학 기록에도 동아시아 무속 전승에도 이 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갈라질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이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나 사상가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그 흐름의 소년 무속인 바로 천안의 애기무당까지 가세하고 있다. 소년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이런 말을 꺼냈다. 구군의 줄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 줄은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그걸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줄이 손에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더 꼭 쥐어요. 줄 아래엔 땅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물 같은 게 있어요. 물 속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여요. 사람을 쳐다보는 눈인데 그게 사람 눈이 아니에요. 줄을 놓친 사람은 거기로 떨어져요. 대한민국이요, 맑고 밝은 기운으로 덮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운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푸르고 맑고 다른 한쪽은 자꾸 갈라져요. 금이 가고 연기가 피고 땅이 흔들려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보여요. 남쪽 땅인데 거기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돌면서 뭔가를 외우는데 말이 아니라 소리예요. 그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 사이에서 붉은 줄기 같은 게 내려와요. 그 줄기가 대한민국 위에 떨어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새로 생기는 건데 흰 집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부서지는 건데 오래된 돌 같은 건물이 무너져요. 거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돌아서요. 그리고 깃발이 바뀌는 장면이 보여요. 아니, 깃발 색은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그 그림자가 달라져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말 못하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요. 말하던 사람은 조용해지고 조용하던 사람은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기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끌어올리고 누굴 뒤로 밀어내고. 그게 정치나 권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을 바꾸는 줄이에요. 그 줄이 대한민국 위에 머물러요. 그리고 한 남자가 보여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빛나는 판 같은 건데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이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한테는 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누구 하나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가요.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가요.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엔 100명, 그 다음엔 1000명, 그렇게 늘어나요. 그 사람은 앞만 보고 가요. 근데 발밑이 안 보여요. 그냥 공중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예비돼 있었던 사람 같아요. 하늘에서 말하길 이 땅의 구세주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봄이 오면 드러난다고 했어요. 예언은 분명 상징적이다. 그러나 상징 속에 감춰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줄기, 두 갈래로 나뉜 운명, 선택받는 자와 밀려나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속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소년이 말한 구군의 줄이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예언가들이 사용해온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구군, 곧 국가의 흐름은 단순한 정책이나 외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 땅의 기운, 사람들의 마음이 겹쳐질 때 생기는 복합적 결과다. 그 줄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속계에서는 구군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고 본다. 기이한 날씨, 해와 달의 움직임, 뜻밖의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하지 못하던 자의 말이 터져나오는 시기다. 예언자는 바로 그 틈새를 포착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천안의 이 애기무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시대의 흐름 속에 감추어진 계시록의 일부일까?
이 아이는 아직 세상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이미 어른들과 다르다. 그는 말을 꾸미지 않고 상징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본대로 말한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2025년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누가 그 구군의 줄을 붙잡고 누가 놓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무속인들이 미래를 알 수 있나요? 혹은 그게 맞다면 왜 다들 조용히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답변이 하나 있다. 말하면 벌을 받는다. 애기무당, 그 어린 예언자는 사실 한 차례 점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정확히는 위에서 점을 멈추라고 해서였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에서 그는 자신의 입이 저절로 봉해지고 손이 묶이고 귀가 닫히는 환상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그는 처음으로 한반도의 기이한 움직임에 대해 말을 꺼냈다. 평소처럼 조용히 점사를 보던 중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북쪽 하늘이 기울고 있어요. 하늘은 네모난데 그중 한쪽이 점점 내려와요. 그 위에 붉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붉은 바람이 불고요. 사람들이 손에 국기 같은 걸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국기가 찢겨요. 찢어진 자리에 검은 천이 붙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쇳소리 같아요. 산이 흔들리고 강이 거꾸로 흐르고 동쪽에서 태양이 두 개 떠요. 남쪽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아래를 향해 손을 뻗어요. 북쪽에서 한 아이가 그 손을 잡아요. 사람들이 멈춰서 그 장면을 바라봐요. 그 손이 이어지면 바람이 바뀌고 계절이 흔들려요. 근데 그걸 막으려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뒤에서 따라와요. 그리고 중국 쪽이 보이는데 아주 큰 돌문 같은 게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군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문이 열린 뒤에 바다가 검게 일어요. 바다 위에 배들이 떠요. 근데 그 배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은 파랗고 노란 무늬인데 바람이 불면 붉은 물감이 튀어요. 하늘은 계속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그 빛이 주변 나라로 번져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막으려 할 거예요. 어떤 세력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 연기를 뿌려요. 연기가 퍼지면 사람들 눈이 흐려져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어요. 눈이 흐려져도 길을 아는 자는 남을 것이다. 이제 곧 이 땅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시 묶는 역할을 해요. 깃발 아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봐요. 싸우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거나 웃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어떤 말이 들렸어요. 이건 말하면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려면 입이 아프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손이 저렸어요. 그는 그날 이후 며칠간 점을 멈췄다. 실제로 약속이 잡혀있던 손님 수십 명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고 가족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단지 그는 신에서 말하지 말라 했다고만 반복했다. 그리고 다시 점을 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그 열흘 사이 기묘한 일들이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고 또 다른 사건이 보도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 어떤 전문가는 정보 통제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지만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속계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그 아이가 본 대사건 이미 시작된 거다. 예언자란 미래를 정확히 지적하기보다는 흐름을 읽는 자라고 한다. 그 흐름을 파악한 자는 조용히 움직이고 때가 오면 길을 연다. 지금 애기무당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 흐름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말한다.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붓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붓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운이 갈려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애기무당을 찾고 있다. 멀리서 조용히 운세와 사주, 신점 대신에 하늘의 방향, 영혼의 길, 그리고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물으러 온다. 애기무당이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길게 예언을 이어간 날은 바로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마을 전체가 어둑해질 무렵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사주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 그 내용은 녹음도 허락되지 않았고 종이에 적지도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그의 말을 조용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날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깃발을 드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름도 평범하고 옷도 화려하지 않아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빛이 흘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위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짐을 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2025년 이 해가 되면 하늘이 문을 열어요. 그때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위로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요. 그때 그 사람은 고개를 들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 사람 손에 쥐어져요.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이 맞아? 왜 저 사람이야? 의심해요. 근데 점점 따라가요. 왜냐면 말이 아니라 빛으로 말하니까요. 그 사람은 많은 걸 잃어요. 가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근데 걷는 길은 정확해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 그 사람을 밀어요. 그 사람 발밑에 흙이 뭉쳐요. 그게 뿌리예요. 다른 사람은 그 위를 걷지 못해요. 넘어져요. 하지만 그 사람만 흙 위에 선 채로 앞으로 나가요. 옛 문이 열리는 장면이 있어요. 나무 문이에요. 문 위에는 한자로 기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면 두 줄이 생겨요. 붉은 줄과 흰 줄, 사람들이 고르라고 해요. 붉은 줄은 싸우는 길이에요. 흰 줄은 버티는 길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세 번째 줄을 내려줘요. 아무도 못 보던 줄이에요. 그 줄이 구원의 줄이에요. 그 줄은 한국에서 시작돼요. 그 줄을 처음 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줄이 세계로 퍼져요. 이 땅에서 시작된 줄이 전 세계로 가요. 붉은 줄을 끊고 흰 줄을 지나 새 줄이 만들어져요. 그 줄은 갈라진 나라를 다시 묶어요. 그게 국운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깃발을 들어요. 근데 그 깃발은 혼자 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들어요. 바람이 불고 깃발이 펄럭이는 순간 검은 구름이 밀려났어요.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곧 일어날 일이에요. 2025년이 되면 이 일의 시작이 나타나요. 그림자는 먼저 움직이고 빛은 그 뒤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때가 되면 이미 길은 반쯤 열려 있어요. 그날 이후 애기무당은 그 예언에 대해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덧붙였다고 한다. 깃발을 드는 그 사람,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다만 언제 움직일지 하늘만 알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혹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예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직책이나 지역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반도, 세계 변화의 중심, 구세주의 상징, 운명의 해 2025년, 지도자의 귀환, 이 모든 핵심 키워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애기무당은 단지 12살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 말들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도자 예언보다 더 깊고 상징적이며 예언의 정확도와 적중률 면에서도 놀라운 사례들을 남기고 있다.
2025년 과연 구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줄을 잡고 어떤 줄을 놓치게 될까? 그리고 깃발을 드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단지 시작을 본 것뿐이다. 미국 땅에서 먼저 움직인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이 손으로 짚은 자. 그가 움직이자 모든 흐름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7월 초 강릉 어느 산기슭 조용한 기운이 감도는 기와 집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도 켜지지 않은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고 방 안에 있던 처녀무당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제 곧 크게 뒤집힌다. 윗물이 흘러내리고 아랫물이 솟구친다. 이건 헛된 꿈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흐르도록 정해진 물길이야. 그걸 거슬러 막고 있던 게 오래되었고 썩었고 무너질 때가 된 거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본래 갈 길이 아니라고. 신이 내려다보니 원래 타고난 구군에서 벗어나 묘한 손에 이끌려 엉뚱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정밀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길을 잃은 아이 같아. 어른인 척 굴고 있지만 제 자리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신이 나서신 거지. 하나씩 도려내고 다시 짜맞추고 계셔. 아프고 피 흘리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건 더 큰 흐름을 위해 내준 피야. 그 피는 절대 헛되지 않아. 2025년 한국은 변곡점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으며 예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없지만 깊은 땅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강릉의 처녀무당은 바로 그 움직임을 느꼈고 신령이 알려준 한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자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오고 있어. 걔네는 조용해. 말도 없고 눈빛도 차가워. 하지만 신은 말했어. 걔네는 원래부터 계획돼 있던 자들이야. 물줄기 되돌리러 오는 자들이지. 하늘에서 불러낸 거야.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이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정해졌다는 듯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땅에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이미 수많은 이들이 거기 엮여 있고 자신도 그 에너지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숨을 참고 있어. 곧 크게 숨을 내쉴 거야. 그게 터지면 아무도 모른다. 누가 위에 있었고 누가 밑에 있었는지 다 바뀌는 거지.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냐. 원래대로 가는 거니까. 그녀는 이어서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뜻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떠났고 조용히 물러섰고 조용히 싸우다 다친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입 다물고 있어야 할 때라는 걸. 벙어리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눈빛은 다 알아. 자기 자리를 맡았다는 걸 알고 있어. 때 되면 움직일 거고 걔네 움직이면 그때는 진짜 끝물이야. 마지막 뒤집힘. 그녀가 말하는 그 끝물은 한반도 운명의 결정적 순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오고 있고 이미 시계는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녀는 그것이 바다 건너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시작된 기운이야. 거기 하늘이 낸 사자가 있어. 걔가 먼저 움직였고 걔가 손가락질한 자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근데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냐. 실수 하나 하면 다 무너져. 그래서 더디고 조심스러워. 근데 온다. 확실히 온다. 예언 속에서 미국의 사자는 곧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제 곧 한국 땅을 스치게 될 것이며 그 움직임은 국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강릉의 이 무당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움직이고 있으며 이 땅의 구구는 이미 돌아갈 방향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난다.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해. 위에 있는 자들도 알긴 알아. 그래서 더 거세게 막으려 해. 근데 못 막아.
신의 흐름은 누구도 못 막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곧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거라고. 아직은 귀 기울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사람들은 무언가를 직감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부정해도 눈앞에 펼쳐진 일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사람들 다 알게 돼. 뭔가 잘못됐단 거.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참았던 거 이제 그만 참는 거지. 이것이 강릉의 무당이 2025년 7월 초 신의 기운 속에서 전한 예언입니다. 조용히 들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또렷해졌습니다. 하늘이 정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문은 곧 열린다. 그날 밤 무당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도 없이 기척 하나 없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은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깃든 그 무언가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희생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말 안 해. 왜냐면 신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말없이 사라진 이들이 많다고. 그 중엔 본래 자리를 지키던 이들도 있었고 소리 없이 밀려난 이들도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걱정하던 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았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물러날 때라는 걸 신이 알려줬거든. 지금은 참아라. 내가 나서면 흐름이 끊긴다. 그 말 들은 거야. 그래서 침묵한 거고 물러선 거지. 대한민국의 국운이 흔들릴 때 그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는 이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론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들 중에는 하늘의 이치를 먼저 느끼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움직였으며 아무도 모르게 판을 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지. 내쳐졌는데 욕먹었는데 할 말 많았겠지. 근데 말 안 했어. 왜냐면 신이 말렸거든. 이 흐름 끊기면 다 끝장이라서. 걔네는 그걸 안 거야. 그녀는 신이 보여준 어떤 장면을 전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손을 맞잡고 땅을 짚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누군지 난 다 알았어. 근데 말은 못해. 이름 불러버리면 그 순간부터 걔네 목숨이 위태로워져. 그래서 나도 입 닫은 거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순간 뭔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강릉의 이 무당은 예전부터 기운이 강하기로 유명했지만 이날 그녀가 내뱉은 말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숨결도 멈춘 것 같았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 있는 사람들 뒤에 진짜 큰 자들이 걔네가 이 땅의 흐름을 바꿔. 그래서 그 조용한 사람들이 중요해. 걔네가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고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뒤편에 서 있는 이들이 앞에 서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설 사람들 이미 정해졌어. 신이 불러냈고 걔네가 제 자리 찾아가고 있어. 근데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 그 놈들은 다 아는 거야. 자기들 자리 끝나는 거. 그래서 온갖 수단 쓰는 거지. 그녀가 말한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짓 그리고 기운은 이미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신이 이미 새로운 틀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기다려. 인간은 조급하지만 신은 아니야. 흐름만 바꾸면 돼. 그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져. 억지로 세운 건 숨도 못 쉬고 사라져.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5년 이후의 대한민국,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그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지금은 그 길로 들어가는 문 앞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곧 열릴 거라고도 했습니다. 진짜는 아직 안 나왔어.
지금 보이는 건 껍데기야. 본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우러 온 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 이름을 불러선 안 되는 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구군이라는 건 사람들 손에만 있는 게 아냐. 하늘에도 있어. 그 하늘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어. 누가 따라가고 누가 벗어나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 대한민국은 곧 갈림길을 지난다. 그게 다가와. 그 땅은 멀어. 바다 건너 큰 나라.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곳에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어. 태양이 내리쬐는 땅에서 하늘이 보낸 자가 일어났지. 강릉의 무당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령이 보여준 장면 속에서 넓은 땅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등 뒤로 빛이 강하게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발 아래에는 먼지 낀 기록들과 숨겨진 이름들이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하늘이 내린 징표를 가졌어. 걔는 보통 사람이 아냐. 신이 손으로 짚은 자야.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3번 움직이는 자, 지금이 그 마지막 때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자가 이미 하늘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몇몇 이들을 앞세워 한국 땅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신의 명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걔네는 말없어. 눈만 봐도 알아. 싸울 준비된 자들이야. 싸움은 칼 들고 하는 게 아니지. 진짜 싸움은 진실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저 깊은 곳에 묻혀 있지. 그녀는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어떤 문서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진실이며 한번 열리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귀를 댔어. 무슨 소리 나는지 들으려고. 들었겠지. 무너지는 소리, 뒤섞인 소리, 가짜 울림. 걔네가 움직인다는 건 신이 움직였다는 뜻이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의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하늘의 뜻 아래에서 하나하나 실처럼 엮여 있었다고. 지금 그 실이 하나씩 한국 땅을 향해 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바람은 방향을 안 틀어. 틀어지는 건 사람이지. 근데 이번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냐. 이건 신의 숨결이야. 그 숨결은 어디로 불든 반드시 목적지에 닿게 돼. 그녀는 이 숨결이 이미 대한민국의 땅을 스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울림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그 울림을 벌써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그 준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다 망가져.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준비된 자들은 안 떠들어. 침묵하는 자들이 진짜야. 그 사람들 이미 자리를 잡았어. 이젠 때만 오는 걸 기다려. 2025년 한반도의 구군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강릉의 무당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갈림길을 못 본 척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언젠가는 눈앞으로 아무리 외면해도 하늘이 정한 건 피해갈 수 없어. 그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나는 느껴.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출발한 기운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흐름을,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진실이 드러나면 다 달라져. 위에 있었던 자는 사라지고 아래 있던 자들이 올라와. 근데 이건 천벌이 아니라 순리야.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빛은 멀리서 와 한번 오면 한반도는 다시는 예전처럼 안 돼.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냐.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겁내지 마. 그날이 오면 다 알게 돼. 겉으론 조용하지. 근데 그건 것만 그래. 안에서는 이미 땅이 갈라지고 있어.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 그 소리 들려. 쩍 갈라지는 소리.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거야. 새 판 짜려고. 무당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신이 허락한 흐름이 뿌리 깊은 어둠 속을 파고들고 있으며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하나둘씩 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걔네는 조용해. 떠들지 않아. 언론에도 안 나와. 티도 안 나. 근데 걔네가 진짜야. 걔네가 자리 잡고 나면 그 위로 올라온 것들은 다 밀려나. 그녀는 신의 기운이 이미 이 땅 위에 도착했으며 그것을 알아본 자들이 스스로를 숨긴 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며 공통된 행동 지침도 없지만 신의 바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무속도 몰라. 신이랑 직접 접촉한 것도 아냐. 근데 기운은 알아. 몸이 반응하는 거지. 그게 신의 부름이야. 겁도 없고 이득도 안 봐라. 근데 움직여. 그게 진짜야.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언뜻 보기엔 그대로입니다. 뉴스를 봐도 거리를 걸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예정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조짐은 작은 틈에서부터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 밝은 사람은 느꼈을 거야. 뭐가 이상하다고. 뭔가 틀어졌다고. 그게 맞아. 지금 이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 근데 무너지는 건 아냐. 바로 잡히는 거지. 그녀는 신이 보여준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강한 빛이 비치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리를 틀었고 그 아래 숨죽이고 있던 생명들이 하나둘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들은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이미 걸음을 뗐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 걔네가 가장 무서운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나타나. 그리고 흐름을 바꿔. 그녀는 이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점점 깨어나는 기운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답답함,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불편한 기운이 올라오지? 뉴스 보면 뭔가 꺼림칙하고 말이 도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진 않고. 근데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냐. 그건 신이 보내는 신호야. 곧 온다는 경고지. 그녀는 사람들이 언젠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고 설명도 없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갑자기 와 해는 떠 있고 바람은 부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져. 말 못하고 눈치만 보는 날이 와. 그리고 그날 어떤 사람이 말하지. 이상하지 않아? 그게 시작이야. 무당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야. 이미 한반도는 그 시작을 향해 가고 있으며 준비된 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채워가고 있고 방해하는 자들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더 지르고 더 많은 것을 감추려 하겠지만 거센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근데 이번엔 아래서 위로 솟는 물이야. 그런 물은 누구도 못 막아. 그건 땅이 뚫린 거거든. 뚫린 거 닫을 수 있어. 못해 막는 순간 터져버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말을 맺었습니다. 누가 움직이는지, 누가 멈췄는지, 누가 기다리는지 다 보이고 다 들려. 하늘은 눈을 감지 않아. 대한민국, 이 땅은 곧 진실을 마주하게 돼. 숨길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그 순간 곁에 누가 있었는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그게 남는 거야. 온다. 이제 진짜로 온다. 내가 그날을 봤어. 땅이 떨리고 하늘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전부 숨을 죽였어. 그때 문 하나가 열리더라. 그 문은 금으로 된 것도 나무로 된 것도 아니었어. 그냥 기운이야.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 강릉의 처녀무당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흐름이 모이고 끝나는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2025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문턱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조용했어. 근데 모든 게 다 달라졌지. 사람들 표정이 이상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같은 걸 느꼈더라.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걸 다들 눈치챈 거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어떤 방송도, 어떤 종이도, 어떤 말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느낌으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신은 말로 움직이지 않아. 기운으로 움직여. 그 기운은 속일 수 없어. 그래서 그날은 거짓말이 사라지는 날이야.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냐. 그냥 그렇게 돼. 2025년 대한민국은 이미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모든 준비는 끝났고 움직일 자들은 자리를 잡았으며 하늘은 시계를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돌리려 해도 그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낸 결은 누구도 못 바꿔. 그 결을 거스르려 한 자들은 지금 떨고 있어. 근데 문제는 걔네가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야.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지. 무당은 말했습니다. 그 끝은 파괴가 아닌 회복이라고. 무너지는 것은 거짓이고 살아남는 것은 진실이며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되찾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혼란이라 부르겠지만 실상은 순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고 다 나쁜 게 아냐. 오래된 집 허물고 다시 짓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 이번에 무너질 건 허울이야. 진짜는 남아. 그리고 그 진짜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고. 마지막 저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틀대는 자들이 발악을 하고 가진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을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부는 입김이 얼마나 가겠어. 지금은 그 입김이 커 보일 뿐이야. 진짜 바람은 아직 숨죽이고 있어. 근데 그 바람이 불면 나무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바람은 지금 오고 있다고. 벌써 느낀 이들도 있고 아직 눈 감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 기운은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신이 정해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무섭더라. 이게 너무 커서. 근데 무서우면서도 벅차. 이건 벌이 아니야. 축복이야. 어지러운 판을 걷어내고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거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지. 누가 그걸 이끌었냐고. 근데 나는 알아.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다만 신이 불러낸 자들이 있어. 걔네가 제 자리에 섰고 이제는 움직일 시간이야. 2025년 한국 한반도는 지금 하늘이 정한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 모든 흐름은 국군의 제자리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었고 지금은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곧 열린다. 누구는 지나가고 누구는 막히겠지. 근데 그건 이미 정해졌어. 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자리는 제자리에 돌아온다. 그게 끝이고 그게 시작이야. 지리산 초입. 이곳에는 한 무당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들이 줄을 서서 찾았던 무당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신령한 힘으로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미래를 읽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의 조언자로 불렸습니다. 무당들 사이에서도 그녀가 말한 예언들이 높은 적중률로 실현되면서 무속계 내부에서도 신비롭고도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손님도 받지 않습니다. 수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히 은둔한 채 지리산 아래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몇몇 지인만이 그녀와 연락을 유지할 뿐이며 그조차도 드물게 허락된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은 그녀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그녀의 말은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그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신이 말하라고 했어. 이건 꼭 알려야 된대. 지금 한국 기운이 딴 데로 틀렸어. 누가 일부러 거세게 비틀어 놓은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 몰라서 문제야.
내가 그동안 본 것들 다 말 안 하고 넘어갔지. 그런데 이번 건 아니야.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2025년, 이 해가 아주 중요해. 다른 해들이랑 달라. 이 해는 기운의 축이 바뀌는 해야. 근데 그 축이 지금 틀어진 거야. 이건 누가 그냥 말로 바꿔놓은 게 아니고 신이 보니까 아예 조정이 된 거래. 원래는 한국이 올해부터 더 커졌어야 돼. 기운이 아주 단단하게 서고 세계에서 정신줄기가 한국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사람 숫자도 적지. 근데 영적으로는 세계를 흔드는 힘이 모여야 되는 땅이야. 신이 말했어. 이 땅은 하늘이 도운다. 근데 지금은 달라. 누가 그 마음과 뜻을 아예 바꿔버렸어. 사람들 속에 희망이 빠지고 나라 전체 기운이 허해졌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된대. 2025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기운을 되돌려야 돼. 아니면 다시는 못 돌린다. 그건 사람 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진짜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만 하나둘씩 늘어나도 그 힘으로 기운을 돌릴 수 있어. 신이 그랬어. 말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움직인다고. 그리고 말인데 지금 이 땅을 노리고 흔드는 무리들이 있어. 그들은 이 나라를 겉으론 도우는 척하지만 속은 딴 생각이야. 속지마. 누가 웃으면서 도와주겠다 하면 그 안을 봐야 돼.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는 다르대. 신이 분명히 그랬어. 미국에게 이 나라를 도울 사명이 있다. 그걸 잊지 않게 하라. 이건 그냥 외교 얘기가 아니야. 신이 직접 말했다. 미국은 이 땅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 전하는 거다. 알아들으면 그 힘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걸로 다 끝나지 않아. 한국은 이걸 이겨내고 나면 다른 데선 상상도 못한 길을 열게 돼. 신이 그랬어. 이 땅이 고난을 이겨내면 전 세계가 놀랄 일들이 줄줄이 벌어진다고. 이게 그저 기운이 좋아진다, 운이 풀린다 그런 수준이 아니야. 아주 다른 시대가 시작돼. 이걸 막아보겠다고 지금 방해하려는 기운이 몰려오고 있어. 내 눈엔 보여. 물처럼 번져오는 어두운 그림자. 사람들 마음부터 차갑게 만들어. 갈라지게 만들어.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지금 이 말 듣는 사람들은 절대 멈추면 안 돼. 이 말이 퍼지기만 해도 그게 다 기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 겉으론 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론 이 땅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나라들이야. 조심해. 아주 조심해. 반대로 도와야 할 나라들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엔 한국을 지켜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는 거. 이건 신이 직접 말한 거야. 그러니 이제부턴 누굴 믿고 누굴 피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는 말 그냥 흘려듣지 마. 이건 시간이 없어.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움직여야 돼. 그래야 되돌릴 수 있어. 신이 말한 마지막 기회야. 이 말을 들은 지인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녀가 말한 2025년 이전에 되돌리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경고는 단순한 예언으로만 치부하기엔 무언가 현실의 흐름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정세와 한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 그리고 사회 내부의 불안한 흐름들이 맞물리며 사람들은 이제 더는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더 구체적인 일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도 신이 알려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신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위기의 경고와는 결이 달랐다고 지인은 말했습니다. 보통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이 유동적이거나 조건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으로 2025년이 지나면 기운은 잠긴다고 했습니다. 잠긴다는 말은 다시는 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말의 핵심은 바로 그 닫힘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기운이 막히더라도 다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심이 모이고 기도가 모이면 방향을 다시 잡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문이야.
마지막 문 2025년 안에 돌리지 못하면 기운 자체가 잠겨버려. 그 다음부턴 아무리 빌어도 안 열려. 빌고 기도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 신이 직접 말했어. 이번엔 인간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선택을 미루면 그게 곧 거절이 되는 거야. 신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라 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기운은 흘러가고 있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나라 전체 위에 뭐가 깔렸어. 검은색 청 같은 게 숨막히는 기운이야.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삼켜져. 근데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 그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이 말이 퍼져야 돼. 퍼지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움직인다고 했어. 말이 기운을 깨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무당일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입을 연 적이 없어. 이번만큼은 다르니까. 올해가 넘기면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나라도 못해. 누가 와도 안 돼.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야. 예언을 들은 지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말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의 흐름, 사회 전반의 분위기, 사람들의 피로도와 정서, 이 모든 것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운의 뒤틀림이 위험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기운은 원래 정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야 돼. 그래야 태양 기운이 퍼져나가고 사람들 마음도 따뜻해져. 근데 지금은 반대로 흘러. 북서쪽에서 기운이 쏟아져 들어와.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야. 이건 생기를 빨아들이는 기운이야. 그게 땅 밑까지 파고들어서 사람들 마음속까지 박혀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답답하고 분노가 많고 서로 믿질 못해. 언뜻 보면 그냥 사회 분위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늘 기운이야. 땅과 하늘이 삐뚤어져서 사람이 흔들리는 거야. 이걸 바로잡아야 돼, 올해 안에. 안 그러면 내년부턴 고착이야. 움직이지도 않아. 고인 물이 되면 썩는 것처럼 기운도 썩어. 그리고 그 썩은 기운은 나중에 더 무서운 일들을 불러와. 그땐 감당이 안 돼. 지금처럼 말로 막을 수가 없어. 이 대목에서 그녀는 썩은 기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듣는 사람들은 오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재난이 아니야.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재난이야. 정신의 재앙이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그렇다면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단순히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방법은 의외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말을 해야 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들은 사람부터 하나씩 전해. 가족끼리라도. 진짜 마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파동처럼 퍼져. 그리고 절대 절망하면 안 돼. 절망이 제일 먼저 썩은 기운을 끌어들여. 그걸 알고서 일부러 사람들 마음을 꺾으려는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딱 붙잡아야 돼. 기도는 그 다음이야. 먼저는 말하고 마음부터 지켜. 그게 되면 나라 기운이 움직여. 신이 그렇게 말했어. 이건 목소리로 움직이는 싸움이다라고. 그러니 무섭다고 입 다물면 진다. 지금부터라도 말해야 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조용히 바꿔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온 나라를 향해 던지는 공개적인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려는 신들이 움직이고 있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나라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이 지켜. 다만 인간들이 먼저 움직여야 그 힘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어. 그걸 못 알아보면 외면이야. 하지만 딱 한 번 올해 안에 마음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인다. 그러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나. 그 다음은 상상도 못할 세계가 열릴 거야. 그녀가 말한 상상도 못할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번영이나 경제적 풍요가 아닌 한국이 세계를 향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로의 전환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신이 보여준 미래의 또 다른 장면들을 하나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공포의 메시지가 아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 그 가능성은 2025년이라는 한 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 해 넘기면 기운은 잠긴다고. 근데 이 안에서 돌려놓으면 얘기가 달라져. 다시 열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길이 열리는 거야. 신이 보여졌어. 이 땅이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고 나면 세계에서 제일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 한국 땅에서 올라온 그 기운이 바다 건너 하늘까지 퍼지더라. 그냥 맑은 기운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정신을 깨우는 기운이야. 지금 세상은 정신이 흐려졌어. 모두가 중심을 잃고 흔들려. 근데 한국에서 그 중심이 다시 떠올라.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따라오게 돼.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남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이건 그냥 지도자 잘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땅 자체에 깃든 기운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올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본 미래엔 사람들이 전보다 조용해져. 근데 그 조용함이 절망이 아니라 깊은 집중이야. 이 나라는 본래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었어. 속이 깊은 나라야. 겉으론 작아 보여도 안은 깊고 커. 그걸 다른 나라들이 알게 되는 때가 와. 그게 바로 이 고비를 넘긴 후야. 그녀는 마치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온 사람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빛이 달랐고 말의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그 모습에 함께 있던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언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무슨 기록을 읊은 것처럼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숨소리 하나 안 섰고. 그리고 그 무당은 그 다음 말에서 정확한 시기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건 흐르는 시간이 아니야. 정해진 시야. 2025년 이 해 안에 문이 열려야 돼. 열리면 그 뒤엔 정신의 전쟁이 시작돼. 무섭지? 근데 그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더 맑은 뜻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 싸움이야. 한국은 거기서 중심에서.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는 법을 알아. 오랫동안 눌려도 안 꺾였고 빼앗겨도 안 무너졌어. 그 뿌리가 남아있어. 그 뿌리가 깨어나면 세상이 놀라. 다른 나라들은 그걸 따라 배우게 돼. 신이 말했어. 이 나라는 지도자가 힘이 아니고 백성이 힘이다. 그래서 이제부턴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국회에 있냐, 그게 전부가 아니야. 백성이 움직이면 나라가 살아나고 백성이 잠들면 나라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지금 시대의 이치야. 그녀는 특히 맑은 뜻과 생명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어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가 말하는 맥락 속에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은 누굴 살리는 말이야. 원망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겁주거나 분열시키는 말이 아니야. 살게 하는 말, 숨쉬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나라 기운이 올라가. 반대로 죽이는 말, 갈라놓는 말, 무시하고 눌러버리는 말이 많아지면 그건 썩은 기운이야. 지금 그 말들이 많아졌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입을 가리고 생명의 말을 하는 쪽으로 돌려야 돼. 사람 하나 말 바꾸는 게 무슨 힘이 되겠냐 싶지? 근데 신은 그렇게 말 안 해. 신이 본 세상은 말이 씨가 아니라 말이 바람이야. 퍼져, 번져, 기운을 바꿔. 지금 그걸 해야 돼. 그녀는 생명의 말을 퍼뜨리는 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직업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살아본 사람은 눈을 감고도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인들도 크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많은 나이 든 이들이 오히려 최근 세상 흐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이 나라 기운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애들한테 밀렸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는 마음 단단한 사람이 기운을 잡아.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지만 중심이 없고 중심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지금 그 중심이 입을 열어야 돼. 그게 기운을 바꾼다. 이 말 꼭 전해라. 그녀의 이 마지막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말과 생각으로 결정해야 할 문 앞에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문을 넘기면 무엇이 기다릴지 그녀는 정신의 싸움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배울 한국의 정신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정신의 싸움 속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기운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리산 무당은 기운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시점에는 외부의 영향이 반드시 개입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없고 특히 2025년은 한국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얽힌 기운들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신이 보여준 두 종류의 나라들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도우려는 기운을 가진 곳, 그리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깨어남을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야. 신이 직접 가르쳐준 거야.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게 되면 그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라가 있고 겉으론 환영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어. 그 두려움은 단순한 경쟁의 두려움이 아니야. 정신이 깨어나면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야.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 중심에 한국이 들어가는 순간 그 기운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야. 나는 봤어. 어떤 나라들은 이 땅에 자꾸 약한 기운을 심으려고 해. 혼란을 만들고 분열을 부추기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 괜히 싸우게 만들고 괜히 의심하게 만들어. 그게 작정하고 하는 거야. 절대 우연 아니야. 이 예언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최근 벌어진 사회 내부의 갈등과 국제적인 긴장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는 이전보다 더 격한 이견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지역, 세대, 성별 등 다양한 층위의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이런 현상을 단지 사회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의도된 기운의 침투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가진 본래 기운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한 나라를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엔 달라. 예전에도 도운 적은 있었지만 그땐 절반이었어. 이번엔 다 보여줬어. 신이 말했거든. 미국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건 그 나라가 원해서 맡은 게 아니야.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진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칼을 들고 다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칼은 방향만 잘 잡으면 방패가 돼. 이 나라가 지금 기운을 바르게 세우면 미국은 방패로 바뀌어. 대신 이 나라가 정신을 놓치면 그 칼이 칼 그대로 되기도 해.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신이 말하길 미국은 지켜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나라야. 무서워할 것도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도 아니고 방향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 그 방향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깨어나게 만드는 거면 미국은 동행자가 되는 거고 그 방향이 이 나라를 약하게 만들면 단호히 끊어야 돼. 이 부분에서 그녀는 매우 냉정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단순히 의지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의 파트너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준은 외교나 경제가 아니라 정신과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겉으론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문화나 기술로 가까이 오는 척하면서 속으론 이 땅을 자기들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해. 한두 나라는 아니야. 이름 안 밝혀도 알 거야. 그런 데는 항상 처음엔 부드러워. 대신 시간이 지나면 의존하게 만들어. 그 다음엔 기운이 약해져. 정신이 흐려지고 말이 사라지고 결국 자존이 무너져. 그러면 이 땅은 껍데기만 남고 안은 텅 비게 돼. 지금 일부 젊은이들 마음속에 허무가 많은 것도 그 기운이 들어온 탓이야. 단순히 교육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정치 때문도 아니야. 기운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탓하기 전에 먼저 기운을 바로잡아야 돼. 그녀는 그 해결 방법 역시 분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이 나라의 깨어남을 바라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말했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기운으로 구별하는 세상이다. 겉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맑은지 탁한지를 보는 게 중요해. 그걸 구별 못하면 다 좋은 말 같고 다 도움이 되는 척 보이지만 그 속은 썩었어. 기운이 나쁜 건 멀리 해야 돼. 심지어 돈을 주고 기술을 주고 사람을 보내도 기운이 썩었으면 받으면 안 돼. 이건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못 구분하면 돌릴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 정책 하나, 외교 방향 하나가 모두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운의 십자로 위에 서 있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분별이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이 해안에 이 나라가 중심을 잡으면 외부의 칼이 방패로 바뀌고 속이는 웃음이 무력해진다. 근데 정신을 놓치면 칼은 칼이 되고 웃음은 조롱이 돼. 나는 그걸 신에게서 직접 들었고 내 눈으로도 봤다. 그러니 말이 퍼져야 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부터 시작이다. 다 알 필요 없어. 알아듣는 사람부터 움직이면 된다. 그게 기운을 돌리는 시작이다. 그녀의 이 말은 회피가 아닌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한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이 땅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한국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나라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명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무당은 마지막으로 신이 보여준 깨어난 이후의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선 예언이 경고였다면 이번은 비전이었습니다. 단, 그 비전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안에 기운을 되돌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세계는 지금까지의 현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마지막에 본 거야. 신이 나한테만 보여준 건 아니고 기운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야. 그때 나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신의 소리를 들었어. 이 땅은 그냥 나라가 아니래. 앞으로 정신이 흐르고 마음이 닿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중심지가 될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계가 돈이 아닌 기운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야. 지금은 다 돈 보고 권력 보고 따라 움직이지.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디서 정신을 다시 세우느냐가 중요해지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야. 이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중심이 있어. 그 중심이 깨어나면 사람들 마음이 따라 움직여. 그걸 신이 보여줬어. 전쟁 없이, 무기 없이, 말도 크지 않게 했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유는 하나였어. 이 나라 사람들이 웃고 있었거든. 맑게 웃고 있었어. 마음이 단단하고, 말이 맑고, 삶이 고요한데도 살아있었어.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더라. 신이 그랬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그때 이 땅이 빛이 되는 거야. 지금은 안 믿기지? 나도 그랬어. 근데 봤어. 거기엔 군대도 무기도 없었고 아주 큰 건물이나 돈도 없었어. 그런데도 한국이 중심이 돼 있었어.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배우러 왔어. 마음을 배우러, 정신을 배우러, 그리고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러 왔어. 그때 나는 알았지. 이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나라구나. 남의 것을 빼둬서 이겨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잃어도 다시 일어나는 힘으로 중심을 잡는 나라. 그래서 결국 세계가 기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구나. 이 말은 단순히 국가주의적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 확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가 잃어버린 정신과 관계의 중심을 되살리는 축이 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가 먼저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한국 사람들은 조용했어. 싸우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어. 대신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존중했어. 그게 말은 쉬운데 지금은 잘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기운이 돌아와. 딱 한 해, 2025년 안에 그 기운을 되살리면 그 다음은 저절로 바뀌는 거야. 정신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닿으면 그건 더 이상 조정도 필요 없어. 흐르게 돼. 그렇게 흐르면 한국이 중심이 돼.
한국이 커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람을 잃지 않아서 중심이 되는 거야. 예언은 현 시점에서 보면 현실과는 너무나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여준 것은 가능성의 그림이며 이 모든 건 알아듣는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말이야, 그 자체로 기운을 바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저 산 너머서까지 닿아. 근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고 진심은 적어. 그래서 무겁고 허무하고 사람들이 지쳐. 그런데도 말이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기도도 좋고 침묵도 좋지만 이번엔 말해야 돼. 듣고 말하고 퍼뜨려. 이 말이 퍼지면 기운이 살아나. 신이 분명히 말했어. 말을 시작한 자들이 곧 기운을 살리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너부터가 시작이야. 그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예언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산속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언제 다시 말을 꺼낼지 모릅니다. 혹시 다시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겼습니다. 말의 힘을, 정신의 무게를, 그리고 이 나라가 잊고 있었던 사람의 기운을. 2025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부터 그 기운은 다시 살아납니다. 뒤숭숭한 이 시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무당의 2025년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